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스입니다. 한눈에 보는 미증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강보합, 나스닥 종합지수와 S&P 500 지수는 약보합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난 한 주를 요약하자면 핵심 키워드는 반도체 업종 주간 강세, 중국 경기 부양책, 경제지표 호조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업종 주간 강세는 주간 4.34% 상승했는데요. 먼저 엔비디아의 경우 CEO 젠슨 황이 최대 600만 주를 매각하는 거래 계획을 완료했다는 소식과 블랙웰 칩을 현재 대량 생산에 돌입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였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반도체 업종의 강세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블룸버그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엔비디아 AI 칩 대신 중국 AI 칩을 사용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로 인해서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서 나스닥 종합지수가 금요일 하락폭이 좀 더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경기 부양책인데요. 인민은행의 지준율 50bp 인하와 1조 위안의 유동성 공급 계획 발표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경제지표 호조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치 하회로 노동시장 우려가 완화됐다는 점, 2분기 GDP 성장률 최종치가 3%로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소식이 증시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 발표된 PCE는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증시에는 크게 호재로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연준 인사들의 긍정적인 발언, 이 부분도 증시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공포지수가 16 살짝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은 달러 인덱스가 100라인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3대 지수가 3주 연속 상승했지만 점차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투자 자산 중 유가가 가장 큰 폭 하락을 했는데요. 사우디의 12월 증산 계획으로 인한 공급 증가 우려가 작용하면서 유가 하락을 부추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자산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비트코인으로서 4.08% 상승했습니다. 주요 업종 ETF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요. 소재 업종이 가장 큰 폭 상승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요. 상반기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이 세 개의 업종 또한 골고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역시 경제지표인데요. 지난 8월, 9월 첫째 주 이 세 개의 지표의 악화로 인해서 깊은 조정을 보였는데요. 그와 같은 모습이 10월 초에도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히 고용보고서에 시장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보고서 발표 전에는 기타 고용 관련 지표도 발표됐는데요. 이 부분에도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직이직 보고서는 10월 1일, ADP 비농업 취업자 수는 10월 2일, 신규 실업 수상 청구 건수는 10월 3일날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앞두고 기업 실적 발표로는 나이키가 눈에 띄는데요. 10월 1일 화요일 장 마감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경제 지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6일 금요일 고용보고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상치를 보면 실업률은 같고 시간당 평균 임금과 비농업 취업자 수는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정도만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안도감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9월 FOMC 경기 전망에서 올해 실업률 중간값이 4.4%라는 것. 항상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4%를 넘어서면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ISM 제조업 PMI는 10월 1일 화요일 날 발표됐는데요. 현재 50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가 위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전치보다는 소폭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면 큰 문제는 없지만 예상치와 이전치를 하회하는 발표가 나오면 증시에 하방 압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은 ISM 서비스업 PMI인데요. 10월 3일 목요일 날 있습니다. 현재 50 이상을 나타내면서 비제조업 부분은 경제가 확장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치와 예상치가 같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준선인
50을 하회하는 시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상치 또는 예상치보다 조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증시에는 연착륙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상치를 큰 폭 하회한다 그러면 지난 8월 첫째 주와 9월 첫째 주에 큰 폭 하락 조정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8월 첫째 주에 이 조정은 ISM 제조업 지수로 인해서 촉발됐고요. 9월 첫째 주에 하락 조정은 고용보고서 발표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로 촉발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지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입니다. 다가올 11월 FOMC에서 25p 인하 가능성이 46.7, 50bp 인하 가능성이 53.3%로 50bp 인하 가능성이 소폭 더 큰 상태입니다. 연간 추이로 보자면 지난주와 바뀐 것은 없고요. 연내 두 번의 FOMC를 통해서 75bp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9월 FOMC 점도표를 보면 올해 50bp 인하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미 차트 분석가 의견에 대해서 갖고 왔습니다. 강세 또는 약세, 금리 인하와 주식 성과의 진실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차근차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트 분석가는 S&P 500 지수와 실효 연방기금 금리란을 갖고 와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패드가 금리를 인하면 주식시장에 좋은 소식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 금리 인하 주기는 평균적으로 약 10년에 한 번 발생한다. 이는 경제 주기에 따라 금리를 줄고하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장할 때는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하면 소비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한다. 이와 같은 소드로 이 차트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위 차트는 S&P 500 지수와 실효 연방기금 금리를 보여준다. 실효 연방기금 금리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콜 금리에 해당되는 개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준이 각 사이클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한 시점을 나타내기 위해 파란색 세로선을 추가했다. 그렇다면 노련한 투자 전문가들이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이요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2001년과 2007년 같은 해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때 주식시장은 첫 번째 결정 이후 몇 달 동안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2019년에는 첫 번째 금리 인하 후 약 6에서 7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상승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은 여러 면에서 판도를 바꿔 놓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상승했을지 가늠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식은 첫 번째 금리 인하 결정 후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가 과거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첫 금리 인하 이후의 변동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차와 S&P 500 지수를 갖고 와서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와 주식시장 성과 간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수익률 곡선의 형태도 살펴봐야 한다. 상단 패널은 10년물 수익률과 2년물 수익률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것을 장단기 금리차라고 하는데요. 나는 0 수준의 보라색 수평선 장단기 금리차 역전 시점을 추가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정상화되었을 때를 보여주기 위해 빨간색 수직선을 또한 추가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경기 침체 기간을 나타내고 하단 패널은 S&P 500 지수를 참고로 나타냈다. 거의 모든 경기 침체가 얼마나 유사한 일련의 사건을 겪었는지 주목하라. 수익률 곡선이 정상의 형태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금리 인하가 항상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이 차트 분석가는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유사한 패턴이 나타날 때 보았던 것처럼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금리와 연준은 시장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풍부하고 역동적이며
복잡한 지표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라. 그러나 역사가 여기서 교훈을 준다면 그것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일반적으로 주식에 매우 좋았지만 즉각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중한 투자자는 잠재적인 하락 추세의 징후를 주시하고 시장 불확실성에 비추어 여전히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시장 영역에 집중하면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이 이야기는 현재의 강세장에 집중은 하되 이와 같은 역사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기존과 다른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 다음은 장단기 금리차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 금, 비트코인, 유가입니다. 먼저 금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요. 중기적으로는 20일 이평선이 이탈하지 않는 한 중기 강세다라고 보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기술적 분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20일, 200일, 50일 이평선과의 이격이 너무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기술적으로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20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는데요. 200일 이평선에 이탈이 없는 한 전고점에 대한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술적 분석가들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유가입니다. 유가는 공급 우려로 큰 폭 하락했다 지수적인 반등을 보인 상태인데요. 현재로서는 하향 조정된 67달러에서 73달러 사이에 박스권 양상이 나올 것으로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대표지수 차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요. 견고한 상승세의 기준은 이 전고점 요 라인과 20일 이평선 지지선입니다. 이 부분이 깨지지 않는 한 견고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 전고점, 그 다음에 20일 이평선, 단기 상승 추세선 요 부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빅스지수입니다. 빅스지수는 현재 200일 이평선인 14.83 아래로 내려온다고 보면 상당히 강한 모습. 20에 가까워지면서 20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깊은 조정.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15, 16, 20. 이 세 가지 수치에 주목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이 단기 하락 추세선 그리고 단기 상승 추세선 요거를 깨지 않는 한 중장기적으로는 견고한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맞물려 있는 이평선이 20일, 50일 이평선입니다. 그 다음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중기적으로 20일 이평선에 이탈이 없는 한 견고한 상승의 모습이 이어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최대 저항 라인 돌파 여부가 중요한데요. 여기입니다. 여기를 돌파하고 안착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돌파 실패 시 20일, 50일, 200일 이평선의 수렴 구간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비증시는 연준에서 그토록 중요시하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8월, 9월 첫째 주에는 ISM 제조업 지수와 고용 보고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증시의 하방 압력을 키웠었는데요. 10월 초는 다른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현재로서는 예상치에 부합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예상치를 큰 폭 하회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된다라고 하면 증시의 하방 압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10월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